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원도 그 북단이죠. 고성에 있는 그 청간정 콘도에서 2박 3일 휴식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앞에는 동해바다가 쫙 펼쳐 있고 뒤편에는 이 설악산이 쫙 평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이 뭉게구름들이 이렇게 쫙 또 걸쳐 있는 그런 뷰 좋은 데서 2박 3일의 휴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분이 짱 좋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자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도시에 보면 뭐 빌딩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이 인간 사람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또 그것 말이죠. 공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건강하게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도 타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제가 다녀온 강원도 그 북단 고성 이 해안가에 이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이 장소는 차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건물도 별로 없어요. 쓰레기도 별로 없어요. 공기도 좋아요. 바닷가 탁 트인 그 세상 너무 좋습니다. 이 찌드는 뭐 도시의 빌딩 숲이라는데 이거 그냥 다 버리고 한번 다녀와 보세요. 또 뒤편에 설악산도 한번 쫙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녹시율 높고 바다에 탁 트인 거 딱 보고 그 중앙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설악산도 공기가 23%, 바닷가도 공기가 23%, 짱 23%에서 휴식을 즐기고 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또 바닷가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 청안역 콘도 앞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동해안의 그 대왕 문어, 대왕 문어가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고 또 이 강원도에 있는 오징어도 거기 올라와서 뭐 일광욕을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일광욕을 즐긴대요. 너무 좋습니다. 또 배낚시를 한번 하고 싶어서 배를 빌려서 낚시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갔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고기는 못 잡고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마에 땀이 납니다. 제가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님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만한 그 뭐죠? 가자미 몇 마리 잡아왔어요. 그래도 뭐 전 2마리 잡았으니까 그 가자미 갖고 와서 그 선주 집에서 또 진짜 말 그대로 자연산 가자미 회 쫙 또 몸에다 바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여행이 좋은 이유는 막힌 것 없이 모든 게 소통된다는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몸에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과 신장입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장기가 신장과 간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취, 그냥 온갖 모든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가공식품, 인조식품 이런 것들을 먹어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몸속에 어떤 게 그런 게 현상 나타나는지, 우리 몸속에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이 고장이 나서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것이 고장이 나서 여기에 독소가 생겼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 몸속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요거 그 냉장고 거 붙이세요.
첫 번째, 피로와 무기력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증이 생겨요. 이거는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에 문제가 생겨요. 소화불량,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 변비도 나오고 설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파괴돼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 세균종들이 8대 2의 비율이 깨져요. 그러면 좋은 게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유해균이 많아져요. 그러면 문제가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내 세균층이 깨지면서 산성도 쪽으로 높아져.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손상돼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는, 독소가 많다는. 그리고 장뇌축 이론이라고 해서 장에 이 좋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 배합 비율이 세균층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뇌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건망증이 생기고 뭔가 잠깐만 까먹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독소를 배출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이 피부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가장 큰 해독기관 중에 하나가 이 피부입니다. 독소가 많을수록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 그게 어떤 거냐? 뭐 여드름, 그 다음에 발진, 건조증, 알기 쉽게 아토피입니다. 아토피는 이 인조 단맛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독소가 누적됐냐 이 말이에요. 간이 체내의 독소를 해독할 때 이 독소가 많을수록 간이 힘들어져. 그럴수록 이런 피부의 문제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두통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 이 독소가 이 뇌의 신경 전달 이러한 체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통은 콩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고 편두통은 간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요. 혈액순환 장애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피가 잘 안 공급된다.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건망증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건망증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인지기능 떨어져. 뭐가 잘 생각이 안 나. 오랜 시간 진행이 되면 결국 치매로 발전될 수 있다. 또 이뿐만 아니죠. 중금속의 오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 시 더 심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같은 동년배라도 건망증 없이 잘 살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대에 벌써 건망증이 심해서 그냥 어리버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금속 오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뭔가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뭐 두통약만 사 먹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감기 자주 걸리는 거 이거 전부 다 몸 안에 독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많다는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염증도 많아지고 결국 성인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독소가 혈액만 타고 돌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림프계까지 침투를 해버리면 부종과 염증이 훨씬 많이 생겨요.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70%가 높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살을 빼려고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이 안 빠져요. 건강한 사람은 살 안 빼도 자동적으로 체중이 자동적으로 감소돼. 그리고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을 바꿔요. 이 호르몬은 콩팥과 연관돼 있잖아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진대사 장애가 생겨. 그럼 체중 증가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듯이 이런 위에서 얘기했던 6가지 증상들은 우리 몸속에 독소가 정상치보다 많이 누적되어 있다. 즉,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의 처리 능력보다 더 많은 독소들이 있다. 즉, 해독 능력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해독 과정을 통하는 것은 하나는 습관적인 운동이야. 일신울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라. 그런데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습관적인 주기적인 운동, 일신울신. 그건 맨발 운동과 까치발 운동이 일신울신하면 돼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생식과 생채식이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생식 먹고, 그 다음에 제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조리 채소에서 먹고, 즐겁게 먹고 소식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우리 몸 70%가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부족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물부터 보충해라 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해보라, 이게. 이해갔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모든 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또 정리하면 몸 안에 노폐물, 독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뭔가 에브리데이 매일 소통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줄이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 줄이는 거예요. 그게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2박 3일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여행을 즐기는 거, 요거 몸 안에 독소가 누적되지 않고 독소를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하는 좋은 이런 힐링의 시간, 좋은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이쪽 저쪽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행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뭐가?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행이라는 거 한자로 찾으면 별거 아닙니다. 거주지를 떠나서 객지를 다니는 일이야. 조그맣게는 산책하는 것도 여행이야. 어쨌든 집구석을 떠나라, 이 말이야. 게을르면 집구석을 못 떠나. 집을 나가라, 이게야. 움직이라, 이게야.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이 그랬어요. 식사하고 나면 식후 서행 100보다. 그건 뭐냐면 밥을 먹었으면 나가서 100보 이상 걸어라,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이다. 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힌 것이 없이 소통케 하는 이러한 또 하나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불통이요 불통즉통이라. 막히면 아프고 소통이 되면 안 아프다, 그 얘기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힌 거 없이 소통하는데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처방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 호기심 많죠.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지요. 또 이 공기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도시의 그 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타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럼 소통되는 게 지금 벌써 문제가 되잖아. 에? 이런 거 해결하는데 여행이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아서 여행을 하는 것인지, 여행을 해서 안 아프게 사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간 내서 여행을 즐기면서 몸 안에 독소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 자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힌 거 없이 소통하면서 멋있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